자, 오늘은 우리 박기용 기자가 좀 대한민국 전체로 가장 핫한 곳 어딜까요? 용산이죠. 지금. 용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말 파격적인 청와대 이전, 어떻게 보면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좀 옮기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이후로 용산 일대가 정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산이라는 곳은 뭐 이미 예전부터도 사실 뭐 관심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집무실 이전이 얘기가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또 대통령실 이전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용산이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좀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3월에 이제 당선 이후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이게 발표한 이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죠. 발표한 자료인데 국방부 청사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 건물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검토를 했고 기존의 국방부에 있는 핵심 부서들은 그 옆에 합동참모본부로 이제 옮기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이슈이다 보니까 지금 취임 전부터 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과연 이 용산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사실 저희가 이 청와대 시대가 몇십 년간 계속이 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서 용산이 어떻게 바뀔지 이 다른 나라 사례를 일단 간단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일왕이 거처하고 있는 고쿄라는 지구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도쿄 최고 상권인 마루노우치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 광화문과 비슷한 입지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기업 본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어서 이 고층 빌딩이 빼곡한 곳이 바로 이 마루노우치 일왕 거처인 이곳이 형성이 돼 있고 그쪽에 진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백악관 대표적이죠. 미국 백악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뭐 이제 교통이라든지 이런 뭐 상업 시설들이 이 백악관을 중심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용산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해외 사례를 빗대어서 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많이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산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 이제 서울은 어떻게 보면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 그다음에 여의도, 강남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어떤 핵이 있는데 이 용산이 결국은 뭐 이렇게 되면 네 번째의 어떤 새로운 핵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여의도, 광화문, 강남 이렇게 보면 트라이앵글 그렇죠. CBD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의도랑 광화문 사이에 딱 입지 딱 가운데죠. 이 용산인데 이게 과연 그 세 곳 못지않게 또 다른 이제 서울 도심의 그 업무지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금 용산에는 이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바로 이제 보이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용산 미군 기지가 있던 이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원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공원이 지금 여기에 생겨나죠. 지금 여기가 면적이 90만 평인데 이 땅이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랑 면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남산타워에서 본 이제 용산 일대 전경 사진입니다. 날씨 지금 좋을 이제 때 보면은 찍어서, 이렇게 공원들이 보입니다. 이게 뜨문뜨문 이렇게 숲들이 좀 보이고 한 요 지역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녹지가 있고 그렇죠. 보면은 이 부지가 진짜 상당히 엄청납니다. 이게 90만 평? 그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강까지 거의 맞다. 이촌동 부근까지도 다 이제 공원이 있으니까 도심의 90만 평 참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용산공원이 뭐 지난 2011년부터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뭐 이제 사업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개방을 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기지 반환이 또 지연이 되고 또 오염 정화비 분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10년 동안 뭐 정체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뭐 이것도 개방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됐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집무실에 오면서 이제 일부 빠르게 개방할 수 있는 곳부터 시민들에게 좀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 실제로 지난해 3월에 일부 개방된 곳이 이미 있습니다. 이 용산공원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바로 여기 미군 장교 숙소입니다. 장교 숙소 부지. 장교 숙소 부지여서 여기가 이제 주택이 아주 이국적인 모습. 그리고 보면 영어 막 표지판도 있고. 그러네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굉장히 조금만 녹음이 더 우거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날씨 좋을 때 갔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주중 낮에도 많이 오네요. 많이 와서 뭐 카메라 들고 와서 다 사진 찍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인스타 성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돼 있습니다. 이미 됐나 이게?
그래서 이 미군 장교 부지가 현재 일부 개방이 돼 있고 예. 또 그러니까 이런 건물도 보면 네. 지금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뭔가 지금 이제 빨간 벽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벽돌이에요. 예. 그 장교 부지가 여기인데 미군 장군 부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집무실 근처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방될 걸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 거기는 장군은 단독 주택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보다 더 멋있을 수 있겠네요. 장교보다 더 훨씬 멋있어서 거기도 이제 개방이 되면은 사람들이 또 엄청 몰릴 거라고. 여기보다 더 좋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산공원이 물론 용산의 핵심적인 어떤 개발 첫 번째가 된다면 두 번째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는 삼각지역부터 이 한강대교 북단까지 이르는 또 이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이 대로변과 그 이면도로 쪽이 사실 이미 벌써 좀 많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이 건물 뭔지 아시나요? 아, 이거 제가 압니다. 제가 여기 자주 지나다닙니다. 출퇴근하는 길인데요. 여기가 하이브, 그 유명한 요즘에 가장 핫한 BTS 하이브 건물이 또 여기 있고 그 바로 옆에는 LG U 플러스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그 옆에 LG U 플러스 건물. 그 앞쪽으로 보면 지금 이제 트럼프 월드 저기 끝에 있는 게 한강 보이는 그렇죠. 한강대로변을 보면 지금 대형 오피스들이 이제 속속 자리 잡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사옥이 참 멋있어요. 진짜. 이게 뭐 건축상 관련해서도 제가 많이 수상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세도 많이 타고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또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대로변에는 그런 대형 오피스 주상복합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이면도로에는 이렇게 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런 용리단길까지도 최근에 상가 또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산에서. 이제 앞서 아까 이제 잠깐 업무중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앞쪽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용산 레미안, 그다음에 이제 푸르죠, 그다음에 이제 막 용산 해링턴 타워 같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초고층으로 들어서면서 또 거기에서도 또 업무와 이제 상권이 좀 발달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변으로는 또 이제 국제 빌딩이죠. 거기에 이제 뭐 샤멜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미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그렇게 업무지구가 또 활성화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면도로 쪽도 개발이 지금 막 아주 새로운 핫플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신용산역 뒤쪽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상가 이제 건물을 찍은 건데 여기 밖에서 보면 모릅니다. 안에 들어가봐야 그렇죠. 대로변 쪽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 식당마다 대기줄이 엄청 긴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젊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뭐 친구들도 많이 부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성수동처럼 그렇죠. 부흥을 제2의 하고 성수동이라고 있는, 볼 수가 있겠죠. 딱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게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동네가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요쪽이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낡은 어떤 그렇죠. 주택들,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헐고 짓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개조를 해서 굉장히 옛것 뭔가 옛것을 좀 살리면서 약간 최소한의 그렇죠, 리모델링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긴 집들이 많고 여기 굉장히 맛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미 젊은 사람들한테는 핫플로 떠올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건물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지금 여기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미 1억이 넘었습니다, 평당.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는 계속 개조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용산이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용산하면 대표적인 게 이 또 아이파크몰이잖아요. 그렇죠. 용산의 대표몰이죠. 이제 남부, 동서, 좌우 가릴 것 없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곳 아시죠? 여기가 이제 바로 엄청나게, 그 땅입니다. 그 땅.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 아직 미개발된 이 넓은 부지. 저 땅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을 안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뭐 그 드래곤 호텔도 보이지만 이제 드래곤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개발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개발이 됐는데 지금 용산 정비창만 지금 저렇게 그냥 잡초와 허벌판 이렇게 이제 남겨져 있고 땅이 곳곳에 파헤쳐져 있는데 저게 오염토 정화 작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삼성이 빠지면서 완전히 전면 중단된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뭐 과거에는 뭐 111층 랜드마크, 뭐 6성급 호텔, 뭐 주상복합 아파트,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사업이 좀 중단된 상태고 그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을 이제 발주를 해서 세부 계획을 이제 뭐 좀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국제 업무지구 사업이 좀 중단되기 전에 그 계획을 보면 50층 이상 빌딩이 여기에 열 몇 개, 15개, 16개가 들어서고 고급 주택 한 5천 가구 정도를 집어넣는 그런 이제 계획이었죠. 여기가 한 10만 평이 좀 넘는데 도심에 아까 이제 우리가 용산공원 90만 평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땅이 없거든요. 비어 있는 땅이. 그래서 이제 이곳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땅에 이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해서 공공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저희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서울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오시장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 마스터 플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요 주변으로가 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드래곤 호텔 얘기도 했지만 그 용산 전자상가들이 이제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도 전자랜드들 비롯해서 근데 이제 그것들도 지금 사실 워낙 오래됐고 정비가 좀 필요해요, 사실. 거기도 원래 뭐 도시재생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렇죠, 뭐 그렇죠. 성과가 없자 이 오세훈 시장은 그 전자상가까지 같이 이렇게 통개발 계획을 이제 그렇죠, 계획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발 규모가 더 확대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기능이 유치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용산역을 보면은 아까 저희가 앞쪽 이제 봤지만 그쪽은 이제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아이파크 그렇죠. 몰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오피스 상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이 뒤에 가면은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삭막합니다, 될까요? 이 일대에 이제 앞으로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땅 자체로만 놓고보자면 정말 강남 못지않은 정말 최고의 알짜배기 땅이죠, 이 땅이.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63 빌딩이랑 저기 여의도 스카이라인이 다 바로 건너편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이제 고층 빌딩에 들어서면 앞에 한강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이랑 이제 너무 가까워서 그렇죠. 바로 보이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사실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용산역 앞쪽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대형 오피스도 들어섰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조금 그래도 남아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손질이 조금씩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용산 철도병원으로 이제 방치됐던 그런 곳인데 이 용산 철도병원 하면은 중앙대 용산병원에서 여기를 그래요. 저도 그렇게 2011년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폐업하고 나서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방치가 돼 있는데 여기를 용산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최근에 그래요. 저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할 때 이제 한번 가봤는데 안에 이제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에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개관을 했고 또 그 뒤에는 이제 또 부지가 현재 좀 남아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긴 또 주상복합으로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부는 또 외부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그죠?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용산의 어떤 역사가 이제 여기에 담겨 있다. 네. 사실 용산역이라는 건 뭐 알다시피 서울역과 용산역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곳이죠, 사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도 박물관 자리와 함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빈 땅이 뭐 굉장히 넓은 땅이 하나 있네요. 이 땅에는 또 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이제 대규모 또 뭔가 또 시설이 들어서는 모양이죠. 네, 여기 철도병원도 이제 그 용산역사박물관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여기 이 부지도 이제 주상복합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 높이에 685가구 규모로 이제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꽤 알짜 땅이어서 이 한강이 아마 보일 겁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이제 뒤쪽으로는 조금 노후화된 단지들이 여기도 뭐 개발이 곧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땅들이 요 앞에는 이제 정말 개발이 다 돼서 이제 순차적으로 여기까지도 이제 주상복합이 좀 들어서면은 이런 노후화된 슬렁한 단지들도 자연스럽게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좀 정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용산이 전체적으로 해가 좀 정비 사업이 좀 빠른 속도를 좀 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개관식을 갔는데 이 구청장도 마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산의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 용산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스카이라인을 보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은 100년의 세월을 나라의 아픔과 함께 성장을 해온 그런 땅입니다. 역사 박물관이 들어선 이곳 또한 일제 강점기에 건립된 철도병원으로 그 역사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곳곳에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역사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이것들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가 사실 뭐 이제 용산 역사박물관 쪽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 이제 한강다리로 건너서 그 이제 용산역 쪽이죠. 그쪽 주변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좀 비어 있는 땅, 여기가 이제 용산 그 철도정비청 부지고 그 앞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비어 있는 요 앞쪽에 화면 앞쪽이죠. 개발해야 될 그런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땅값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평당 2, 3억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용산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이 좀 높다.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용산역 앞에 보시면 이미 뭐 고급화된 이제 주상복합 단지랑 뭐 이제 대기업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 보이네요. 이게 저 왼쪽 편에 이제 국제 빌딩, 약간 이렇게 좀 각진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 옆으로 이제 보이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도 있고 그 앞쪽으로는 또
해링턴 플레이스도 보이고 시티파크도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선 이제 그런 빌딩들이 되겠네요. 네. 푸르조 서밋 같은. 그리고 예.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비어 있는 땅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뭐 보건소 쪽에서 이제 코로나 검사하는 그걸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꽤 오래 비어 있었죠. 예, 여기는 이제 신분당선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곳이 예, 바로. 예. 예. 용산하면 이제 또 가장 기대되는 게 이제 강남까지 또 한 번에 가는 이런 그렇죠. 철도 교통. 이게 사실 좀 불편했는데 예. 용산에서 뭐 신사역, 노년역, 강남역, 뭐 양재역까지 한 번에 이어진 이 신분당선이 들어서는 곳이 또 이 용산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하면은 용산역이 참 진짜 철도 교통의 그 요충, 정말 요충 중의 요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역이 이제 그 사실 근데 이제 개발이 아직은 조금 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갖고 있는 아이파크몰 정도만 복합 민자역사로 이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여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어떤 필요성들이 좀 많이 지금 제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신분당선 역사 그것까지도 이제 용산역과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용산역에 대한 조금 가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현산이 이제 그 본사도 거기도 마련돼 그렇죠. 있고, 예. 굉장히 의욕이 아마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아이파크몰까지도 이제 조금 잘 이제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요즘 예. 많이 살아났어요. 예. 아이파크몰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용산이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 정도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공원,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공원 일대, 그다음에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개발, 그리고 동부 이천동 일대의 어떤 재건축,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정도. 물론 이제 그 뒤쪽에 이제 뭐 한남동이나 이쪽 개발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이런 주거 지역 이렇게 이제 아마 세 덩어리로 크게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용산역이죠, 사실. 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이쪽 관계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라 이 글로벌한 용산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포부가 세계적 확실히 되고, 경쟁력. 예, 세계적인 이제 단순히 이제 한국 네. 국내만의 경쟁력이 아니라 그렇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갈 수 있는 용산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예.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글로벌한 서울에 있어서 아마 중심이 이제 용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한 중심이 되는 용산을 저희가 좀 디벨로퍼로서 좀 더 발전시키는 저희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잡고 계속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지금 이렇게 저희가 좀 쭉 한번 살펴봤지만 참 용산이라는 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막 그야말로 진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용산공원이 어느 정도 되고 동부이천동 일대와 한남 뉴타운 쪽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완성되는 약 한 뭐 제가 봐서는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10년 동안은 제가 봐서는 계속 용산이 입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될 거고 뭐 그러다 보면 아마 용산이 10년 후쯤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마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